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많이 덥죠? 하지네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 앞에서 함께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이언스타 김성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낮의 길이가 오늘 가장 길다라는 하지. 올해들의 10번째 절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신호에서 조금 더 증시 수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로 헤드라인에서 LG 디스플레이 볼게요, 여러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적자로 인해서 희망 퇴직설이 돌았어요. 그 기업 안에서. 근데 LG 디스플레이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만 2분기도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대요. 자, 기술 인력과 외부 유출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1분기 실적 당기순이 급감, 매출 영업이익 계속 이 감소 추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패널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진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 적자폭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한 이 공장의 가동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내리막길이에요,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술 관련 이제 유출에서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빠른 진출을 막고 있다는 것도 지금 악재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 있을 중소형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이 중소형 패널 관련 진출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가 하반기에 조기에 또 이루어지느냐도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투매를 막기에는 실적의 부분 단에서도 부족하다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IT 업종을 보면은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부분, 그다음에 MLCC 부분으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는 당분간은 수급적인 역할도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이 없다라는 것이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부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설 관련돼서는 악재로 작용한다라는 측면이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방금 그 주가의 흐름을 차트로 보셨지만 며칠 동안 계속 주가 하락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코스피가 2,400의 회복의 움직임을 더디게 느끼고 있고 2,400 이탈 이후에 이제 주요한 지지선을 계속 이탈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큰데 의외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증시가 더 좋아질 것이라며 2,600 고점을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전망의 금융투자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먼저 표를 보실 텐데요. 하반기 코스피 지수 고점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의 응답자가 2,600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의 반 이상이 2,600에서 2,800의 표를 던졌는데요. 자, 증시 고점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전후의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디스카운트 해소 2020년 이후 지속 전망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봅니다. 자, 경협주, 건설, 철도, 철강 계속 꼽히고 있고요. 하반기 유망업종으로 IT, 반도체, 주의업종으로 자동차, 조서, 해양을 꼽고 있습니다. 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계속 눈높이를 좀 높여가는 상황. 지금 증시 상황과는 마치 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최근에 이제 증시 전문가들은 3,000포인트까지 얘기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눈높이를 사실 높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오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사우디라든지 아르헨티나가 우리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면서 국내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이탈이 내년부터라도 6조 이상이 이제 투자 자금 이탈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악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는 전의 고점까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마이크론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6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 공매도 물량 비중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조기 출시 기대감이 있는 8월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좀 터뜨린다면은 충분히 스마트폰 악재 때문에 빠졌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을 예상을 하면서 2,600포인트는 네. 무난하게 3분기에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유망업종과 함께 기피업종이 함께 오르고 있어요. 그 부분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3차 어저께 네. 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차 회의가 좀 과징금 부과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오늘 이제 아까도 드릴 또 뭐 코롱 티슈진의 이 수출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의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업종별 이 옥석 가리기로 대형주 위주로 제약바이오주를 봐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곁다리로 그동안에 사실 버블이 많았던 제약바이오주들은 우리가 그 매수 쇼핑 이 바운드리에서 좀 제외를 하는 편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약주들은 버블이 많이 꼈던 이 적자 기업은 제외를 하고 대형주 네네. 위주의 예. 실적주로 편승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코스닥의 상승 여력을 1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 고점을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게 잡아서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6월 7, 8, 90일에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성장률을 봤을 때 3% 성장은 어렵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성장률은 더뎌주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댓글에 좀 네. 부정적인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최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2,600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부정적인 흐름에서도 봤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에 저희 코스피에 뭐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코스닥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약주 그리고 또 플러스적으로 반도체 관련 우리 IT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어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는 맞습니다라는 결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또 유망 상품으로 한미 주식형 펀드 꼽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대해부 한 가지 종목 볼게요. 여러분, 태영건설인데요. 2022년까지 일감이 다 예약이 차서 탑5 예상을 하고 있대요. 특히 2016년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하였는데 2019년 영업이 5천억 돌파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주가 추이가 5,000원대의 주가에서 15,000원대까지 이 상승을 2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대비 171%가 주가가 올랐고요. 최근 1년 동안은 77%가 올랐습니다. 자, 평균 0.7배를 밑도는 PBR, 남북경협 이슈로 주가가 상승한 후에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이제 최근에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0%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이 669% 올랐습니다. 자, 2022년까지 일감 예약, 태양건설 탑5, 신도시는 이제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태양건설은 대행 개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업체를 부상했다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네. 요즘에 보면 중견 건설사들, 사실 남북 경협주로 속했던 대형 건설사들이 상승하고 나서 또 태영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 회사들까지 남북 경협주로 속하면서 그런 작게 이제 우리가 밸류를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최근 들어서 어느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받고 있는데 태영건설을 비롯한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성산업도 지금 퍼가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5배 이하입니다. 그리고 태영건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10배 이상까지 퍼가 이제 높아졌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힘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뭐 태영건설뿐만이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남북 경협주에 속하는 이 중견 건설사들이 이 퍼가 좀 밸류에이션이 그동안에 저평가를 네. 받았던 밸류에이션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주가가 이 고밸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의 네. 반등폭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우리 태영건설이 지금까지의 흐름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을 같이 묻히고요. 여러분 이제 대북 태영건설 오늘은 좀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관심 저평가. 앞서서 남북 경협으로 대표적으로 LS가 최근에 좀 기관의 매물에 6일째 좀 흐름 앓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징주 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K 수출 소식 있네요. 자, 반갑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를
홍콩, 마카오, 몽골에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170억 원의 최소 주문 확정 금액을 계약했고요. 독점 공급이고 기간은 5년. 자, 오늘 급등세 시현하고 있어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인보사라는 그 특징을 봤을 때는 세계 최초 고울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코롱티슈딘이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았지만은 적자폭이 계속 시현이 되면서 그동안의 R&D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몽골이라든가 마카오, 홍콩 이 기술 수출 계약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적에 그렇게 크게 이연되는 부분은 아직 미미합니다. 예, 앞으로의 실적에 주목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계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요 한국의 이런 기술력들이 궁금하다면서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롱생명까지 관심폭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이제 초점을 맞춰주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코롱티슈딘의 예. 주가를 좀 주목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초의 이런 골관절염 치료제가 우리가 코롱생명과학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이끌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항대가 굉장히 위에 많습니다. 매물도 많고요. 그래서 소화가 되기까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이상 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증시가 최근에 어려운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너무 2,600 이상 바라보는 거 아니냐. 3%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너무 증시 높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볼멘 소리 댓글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거 전해드리면서요. 그래도 이러한 전략들 세우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신문을 여기까지 바라봅니다.